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도로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타이어 하면 제 옆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제 친구. 야, 근데 소개는 소개인데 너는 그 영상마다 작업복 색깔이 왜 도대체 왜 맨날 그 죄수복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별명을 하나 정하고 왔어. 내 별명도 짓고 가시겠다. 어? 그렇지. 아니 본인은 카멘 하면서 어. 나는 내 이름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 나는 그래서 별명을 카삐용 안진용으로 하기로 했어. 카삐용? 카삐용. 아니 빠삐용도 아니고 카삐용? 그렇지, 카삐용. 카뿅. 카뿅 하면 안 되지. 아 빠삐용의 앞에 빠짱 빼고 그렇지. 카 원래 빠삐온인데 빠삐용으로 해갖고 CAR 카 어. PILL이 알약이거든. 근데 알약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약 뒤에 용은 내 이름의 영문 끝에 용. 카피용.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를 유튜브의 길로 들어서게 한 거를 후회한다 지금. 오늘부터 제 친구의 이름은 카삐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피용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텐션이 다 너무 세서 탈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오늘은 그냥 카삐용이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자고. 카삐용과 카멘이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타이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타이어는 바로 만들어진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게 좋은 건가요? 궁금증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자,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카삐용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과연 자동차 타이어 생산 연월일 어떤 기준에서 잡고 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또는 다른 언론 매체에서 보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또는 일반 도로에서 주행 중에 타이어가 파손한다고 하죠. 터지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터지는 사례에 대해서 뒤쪽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게 타이어가 너무 오래돼서 오래된 타이어를 껴서 타이어가 터진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래된 타이어라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오래된 타이어라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카삐용, 얘 생각하기에 그 기준이 뭔 것 같아? 기준? 지금 내가 현장에서 매장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생산 최근일 걸로 주세요, 심지어는 3개월 이내 걸로 주세요 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게 근데 기준은 아니거든. 과자는 그러면 생산된 지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 먹어도 되는데 타이어는 왜 최근 3개월 내로 달라 그럴까? 타이어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준 언론 매체들이 없었지, 지금 현재까지. 먼저 현장에서는 최근 거예요? 나온 지 얼마 된 거예요? 이거 1년 지난 거 아니에요? 2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그게 현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지. 그렇지. 과연 이거를 생산된 걸 바로 꽂아야 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꽂아도 되는 건지, 1년 뒤에 걸 꽂아도 되는 건지, 이 기준을 방송에서는 최근 걸 갖다 꽂으라고 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 말이 진실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최근이라는 기준도 한 달인지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들은 없어, 거의. 그렇지. 그러면 카멘한테 물어볼게. 타이어를 최근 연식을 좋아해? 아니면 관계가 없어? 솔직히 나는 관계가 없어. 정말 솔직히 신경 안 써. 물론 엄청나게 오래된 타이어는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3년 5년 된 타이어는 낄 수는 없잖아, 아무리 싸게 그렇지, 준다고 그렇지. 해도. 내 기준에서는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선 나는 상관없이 끼는 편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 기준은 2년 내만 있으면 된다. 단 조건이 붙는 것이 뭐냐면, 비를 안 맞고 햇빛을 안 쏘이는 조건에서. 그 기준은 보관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장착하기 전 타이어 업체에서 보관이 잘 됐을 때. 그렇지. 그러면 전혀 신경을 안 써. 내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14년도 46주차 타이어야. 윈터 타이어가 상당히 오래된 타이어야. 6년 정도 된 거거든. 올해까지밖에 난 사실은 못 써. 왜냐면 윈터 타이어는 50% 마모선이 오면 끝인데 내게 50% 마모가 왔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빼는 것이 아니고 윈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못 낄 거를 예상을 해서 타이어를 파기하는 거지. 그러면 제조사에서들은 타이어를 얼마로 보증기간을 정해주고 있냐면, 그게 중요한 거야. 국내 3사는 6년을 보증해주고, 수입사에서도 6년을 보증해주는 회사가 있고 5년만 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타이어를 과연 얼마만큼 장착을 하고 있냐는 거지. 한번 끼우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 그 기간이.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2년에 한 5만 킬로 정도 타면 난 교환을 하는 편이야. 많이 타면 5만이잖아. 근데 일반 소비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타셔. 그러면 2년까지 보관된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없다고 봐야지. 그렇지. 단 비를 안 맞고 햇빛을 안 쏘인 조건 하에 있는 타이어들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지. 제조사에서 6년을 보증해줬다는 얘기는 품질에 대한 보증이거든. 그렇게 믿고 타도 되는데 매장 가면은 아 이거 최근 년식 아니라고 다른 거 다시 달라고들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안타까운 거지. 좀 안타깝지. 응.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잘 보관이 된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관을 뭐 눈비 다 맞춰가면서 포장도 돼 있지 않은 상황, 과도하게 수직으로 20개, 30개씩 막 쫙놓고 싹 싸놓고 막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드물겠지만 싸지도 못할 거야. 그렇지, 한 30개 싸기 어렵겠다 야. 10개 싸기도 힘들어. 그렇지 10개 싸기 힘들지. 어. 그렇게 수직으로 완전히 높게 싸놓고 중력에 의해서 타이어가 모양이 변질될 정도로 그렇게 보관된 타이어들 말고 정말 깔끔하게 정확한 장소에서 잘 보관된 그 타이어들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얘기를 내가 좀 전에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야. 그러면 어느 시기 이후 타이어들이 가장 적정한가라는 기준을 약간은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져. 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그 전에 타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돼. 샘플을 보면 이 고무 색깔들이 어때? 다르지. 다르지 다. 겹겹이 다 틀리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고무가 아니야. 배합 비율을 맞춰서 타이어 공장 가면 반바리 믹서라는 엄청난 큰 믹서기가 있어. 그래서 그 원재료를 섞어서 이 재료의 고무를 만들어내고 그 고무를 한 켜 쌓고 스틸 벨트도 넣고 나이론 벨트도 넣고 폴리에스테르 벨트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 조립을 하는 거야. 그럼 조립을 하고 나면 이 트레이드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 아무 모양이 없어. 그렇지. 그걸 그린 타이어라 그래. 그 그린 타이어를 타이어 공장에 가면 밥솥이 그렇게 많아. 밥솥이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거든. 나도 맨 처음에 밥솥인 줄 알았어. 그렇게 보이지. 그 밥솥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대략 한 20분 정도? 근데 타이어 뭐 규격마다 다 틀리다고 하더라고. 대략 20분 정도를 찌면 요렇게 타이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야. 타이어라는 게 전부 다 틀린 재질의 고무로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지. 얘네들도 고무의 물성, 물질적 안정성이 오는 시기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이 잘못됐다고 3개월 지난 거 주세요, 6개월 지난 거 주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이상적으로 타이어가 물성이 완성되는 시기가 3에서 6개월 정도. 그러면 3에서 6개월이 돼도 그 타이어는 껴도 무방하고 1년이 돼도 무방하고 2년까지는 무방하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관 상태가 좋을 경우. 보관 상태가 좋을 경우에만 그게 제일 퍼펙트한 조건에서 안전하다는 거지. 제조사에서 6년간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는 제조 과정 속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거든. 언제로부터? 제조 연월로부터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타이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온 타이어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게 난 선호를 해. 너는 선호하는 거지. 물론 어제 나온 타이어를 사용하셔도 무관은 해요. 그렇잖아. 그렇지. 타이어 자체가 이제 물성이 완성되는 단계가 타이어 제작 회사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을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뭐 3개월 전 타이어들은 쓰면 안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발 오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된 타이어도 써도 무방은 하다. 내가 그 타이어 대리점 사장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 제조 주차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비자분들께서 안 끼우시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멀쩡한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정도 된 타이어는 솔직히 사용이 된다고 봐. 나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거는 소비자들의 판단이야. 소비자분들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타이어 끼고 싶어. 그럼 끼셔야죠. 그렇지, 맞지? 끼셔야 돼요. 저희가 뭐라고 끼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관 상태가 정말 완벽하게 좋은 상태라면은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타이어도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조금 그래. 2년까지 좀 그래 솔직히. 2년은 그런 말을 했어도 2년은 조금 오래. 자꾸 2년이나 하니까 뭐 욕하는 것 같은데. 2년 자꾸 모욕하지 마 자꾸. 2년 정도 된 타이어를 저도 쓰는 거는 조금 마음이 싹 와닿진 않아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2년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 그렇지. 기준에서는 2년 정도까지는 그걸 사용하셔도 문제점을 발생할 확률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 왜냐면 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일부러 시간이 조금 지난 타이어를 끼는 이유가 있어. 뭐 가격이 더 싸서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폐타이어가 처분할 데가 없어. 폐타이어가 지금 처치곤란이거든 지금. 예전에는 샵에 있는 폐타이어를 짝당 뭐 몇백 원, 500원 주고 사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언제적이야? 나 전기 시작할 때 걸. 오히려 짝당 뭐 그지 500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버려야 돼. 그렇지. 근데 버린다고 해서 한 번에 더 가져가지도 않고 폐기 처분해서 재활용할 데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폐타이어를 수입해 온다는 거.
폐 타이어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요. 우리나라도 처치 곤란인데 조금 더 환경을 좀 생각해서라도 나부터라도 조금 시간 지난 타이어를 내가 쓰면은 또 다른 분들은 누군가 더 앞에 있는 타이어를 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 취향이 틀린 거거든. 나는 뭐 2년이 지나도 좋아. 1년이 지나도 좋고. 그 이유가 뭐냐면 타이어가 조금 더 오래 가. 경제성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지. 조금 조금. 이만큼도 아니고 만큼. 경제적으로 난 도움을 되기 위해서 생산 주차가 적혀 있는 기간은 1년이 넘긴 걸 왜 이래 더 좋아해?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게 위험하다고 했으면 꼈을까 안 꼈을까? 안기지. 난 오래 살고 싶어. 그럼 타이어 안전은 뭐 너도 오래 사는 거 좋지만 나와 타이어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 구독자분들도 기준이 각자 다 있으실 거야. 그렇지. 그 기준은 소신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고 좀 전에 얘기한 건 카멘의 기준이고 그렇죠. 그건 서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저희가 강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난 2년 정도까지 된 타이어는 안 쓸래. 저희 생각과 그리고 타이어 제작 회사들의 어느 정도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기준을 그렇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끼는데 나온 지 한 달 안 쫓고 낄 거야. 그럼 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건 상관없어. 그런 걸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덧붙일 게 뭐냐면 제조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조 주차로부터 2주 후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바로 나온 타이어는 못 쓴다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주차가 2주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내가 또 물어봤거든. 그러면 대형 타이어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형 타이어는 공장에서 2주 동안 잠을 잔대. 출고를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 조기만 오거든. 근데 승용차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절대. 왜냐면 대형차들은 고화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고무 물성이 조금만 안정화가 안 돼도 막 바로 마모로 직결되거든. 완전히 직결되지. 타이어의 교환 주기는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새롭게 타이어를 장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카피온과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생각해 보신 후에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 이거는 내가 너한테 궁금한 점이야. 이것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 타이어 갈변. 타이어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갈색으로 막 색깔이 막 변해 있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게? 카멘은 세수하면 뭐 발라? 에비앙? 바르기 몰라. 남자가 그냥 스킨도시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와이프 건 좀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항상 와이프 몰래 와이프 거만 묻혀달라. 그렇지. 그 이제 로션을 바른다고. 타이어는 태어날 때부터 그 로션을 품고 태어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보증 기간을 6년으로 늘려줄 수 있는 첨가물이 들어가. 거기에 팩트가 있구나. 그렇지. 그게 이제 노화 방지제라는 게 들어가. 다 보면 갈색으로 변한다고.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같은 성질의 노화 방지제를 함유를 한다 그러더라고. 노화 방지제가 하는 역할은 타이어가 크랙이 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야. 햇빛에 노출해서 크랙이 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지. 보증 기간을 6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가 그거였거든. 근데 2년까지 괜찮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노화 방지제가 샘솟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그늘에서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노화 방지제가 나오는 조건은 뭐냐면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 방지제가 밖으로 표출이 돼. 그게 갈변이야 바로. 그늘에 보관이 됐으면 자외선을 안 쏘이니 그 노화 방지제가 외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튀어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면 노화 방지제의 역할은 타이어가 크랙을 가는 걸 보호해주는 애야. 근데 갈변이 생기는 요건이 하나 있어.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보충을 안 해줘도 갈변이 생겨. 타이어가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월이 굴심 운동을 한다고 주행을 하면. 그러면 공기압이 부족하면 그 양이 많아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 타이어의 발열이 심해져. 고무는 열에 의해서도 경화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그 크랙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갈색으로 보이는 그런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어. 정말 유독 심하게 막 그 갈변이 된 차량들이 있어. 그렇지. 소비자분들께서 이거 타이어 불량이라고, 타이어를 어디서 꼈는데 이거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 타이어 불량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또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타이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안전 때문에 넣는 게 노화 방지제거든. 근데 이 노화 방지제 말고 갈변을 또 심하게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 브레이크 패드 가루. 그것도 갈색이야. 세차를 너무 안 해주셔서 패드 가루가
타이어에 묻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이제 수입 차량들이 패드 가루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인데 타이어들을 보면은 지금 말한 대로 갈변처럼 이렇게 딱 묻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갈변을 좀 막아주려면 주차를 사실은 지하에 해두시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햇볕을 적게 쏘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지. 나도 하루 종일 햇볕에 세워놓는데. 그렇잖아. 왜 우리 군대에서 어. 군대 타이어 걷다가 막 부디약 바른 거 막 기억나? 아, 전투 장비 지휘검열만 걸리면 아주 그냥 군대약을 떡칠했어야지.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고무도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성분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성분에 의해서 외히려 크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맞지 않는 화학물질과 붙었을 때 그렇지. 또 다른 화학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문제들이 가장 크다는 거지. 타이어 방지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좀 좋은 것들. 제조사 측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걸 알카리성 세제, 알카리성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 타이어에 뿌리는 제품들 뭐 좋은 것들 많죠.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피형과 제가 타이어 이야기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친구 카피형을 소개하자면 타이어와 자동차의 샤시 전문가입니다. 타이어와 샤시에 관련된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바빠질 거야.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은 명확한 기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이어 제조사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지향하는 바가 틀리다 보니까 명확하게 뭐를 어떻게 해라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와전되거나 내 생각은 이건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냐,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준은 구독자분들이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야. 우리가 뭐라고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준을 잡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뭐 신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엔진오일을 몇 킬로에 꼭 교환하세요. 꼭이란 단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타이어 제작 회사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과 또 교수님 친구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최대한대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큰 가이드라인만 그려드리면 그렇지. 그 안에서 선택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지. 타이어에 물리학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 그렇지. 타이어 하나에도. 그럼 여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화학에 관련된 전문가도 계실 거고, 그렇지, 물리학자도 계실 거고, 또는 타이어를 설계하시는 설계자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우리는 설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개발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또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넘는 범위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 내에서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저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 이야기로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한 건씩만 나랑 찍자. 그것도 많어. 좀 줄여줘. 한 달 한 건은 해야지.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난 만년을 하고 싶다.